1장 검증받는 며느리. 저는 강혜진입니다. 39살이고 IT 기업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날이었어요. 남편 성우와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마치 취업 면접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최말숙 시어머니께서는 소파 한가운데 앉아 계시고 옆에는 시동생 재훈 씨와 그의 예비 며느리 박지혜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첫 마디를 건네셨죠. 아, 네가 혜진이구나. 앉아봐. 그런데 그 말투가 참 차갑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는데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강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바로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 연봉은 얼마나 되고? 집은 어디 살아? 정말 면접관 같으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답변드렸죠. 대학은 연세대 나왔고 연봉은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집은 강남에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박지혜 씨가 끼어들더라고요. 아, 언니, 저희는 아버지가 투자 일 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박지혜 씨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 투자 일이면 큰 돈을 다루겠네. 네, 아버지가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혜진아, 부모님은 뭘 하시는데?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지방에 계시고요. 아, 그래. 그래라는 말이 참 서늘하게 들렸어요. 마치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입을 여셨어요.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요즘 세상에 돈이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치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우가 제 손을 꽉 잡아주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형수님도 대기업 다니셨잖아요. 그럼에도 시어머니 표정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대기업이 뭐가 대수야? 사업하는 집이 더 낫지. 박지혜 씨가 또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업이 진짜 돈이 되는 거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원래 그래. 하지만 저는 이미 느꼈어요.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시어머니 눈에는 이미 박지혜 씨가 더 마음에 드는 며느리로 보였거든요. 그날 밤잠이 안 왔습니다. 2장 금수저 며느리의 등장. 몇 달 후 재훈 씨와 박지혜 씨 결혼 발표가 있었어요. 시댁에서 약혼 발표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박지혜 씨가 에르메스 코트에 샤넬백을 들고 나타났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백화점에서 산 평범한 코트를 입고 갔는데 완전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박지혜 씨를 보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아이고, 지혜야. 정말 예쁘게 차려입었네. 이 코트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건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몇백만 원은 하는 코트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죠. 혜진아, 너도 좀 꾸미고 다녀. 사람은 옷이 날개라잖아. 그 말이 참 상처였어요. 제가 꾸미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우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어머니, 혜진이도 충분히 예쁘게 입고 다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박지혜 씨 아버지 얘기가 나왔을 때가 더 충격이었어요. 재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거든요. 장인어른이 해외 투자 전문가세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쪽에 큰 프로젝트들 진행하고 계시고요. 시어머니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정말 돈을 많이 벌겠네. 네, 요즘 해외 투자가 대박이래요. 한 번 투자하면 몇 배씩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왠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거야? 박지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현지에 가서 부동산이랑 사업체 투자하시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 것만 하시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감탄하시더라고요. 역시 사업하는 집안은 다르네.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나름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꽤 되는데 마치 제가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성우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실제로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지혜 옷차림 봐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계속 찜찜했어요. 뭔가 과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챕터 3. 영절의 불편한 진실. 설날이 되었어요. 며느리들이 음식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박지혜 씨는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지혜 씨는 언제 오나요? 아, 지혜는 친정에 먼저 가야 한대. 나중에 올 거야. 혼자서 온갖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나물무침, 전, 갈비찜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박지혜 씨는 저녁 때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만든 음식들을 예쁜 그릇에 담아서 어딘가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머님, 그 음식은 어디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혜 친정에 갖다 드려야지. 사돈댁에서 우리 음식 맛을 봐야 하잖아. 제가 만든 음식을 박지혜 씨 친정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재훈 씨가 새 차를 몰고 왔거든요. 번쩍번쩍한 외제차였어요. 어머니, 형수님 차 좀 봐요. 국산차 타고 오셨네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국산차 타고 다니는 게 창피하지도 않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차가 뭐가 잘못됐다고 창피하다는 거죠? 어머님, 제 차도 좋은 차예요. 성능도 좋고 연비도 좋아서 선택한 거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재훈아, 이 차 얼마 했어? 3억 정도 했어요. 어머니, 장인어른이 선물해 주셨거든요. 3억짜리 차라니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돈께서 정말 대단하시네. 나도 투자 좀 해볼까? 박지혜 씨가 바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지금 딱 좋은 투자처 있다고 하시던데요.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시어머니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정말? 그럼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그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완전히 관심을 보이고 계셨어요. 사장, 계약서의 진실. 며칠 후 재훈 씨가 급하게 연락했어요. 투자, 계약서를 검토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영어로 된 복잡한 서류였는데 저는 회사에서 해외 업무도 해봤기 때문에 영어는 자신 있었거든요. 서류를 받아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회사 이름도 생소하고 주소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높았어요.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연 30% 수익률이라니 말이 안 돼. 성우도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게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이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서를 보니까 위험해 보여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야, 혜진아, 너 지금 배 아프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 아버지가 돈 버는 게 부러워서 트집 잡는 거잖아. 네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선의로 경고해드리는 건데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정말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고수익 투자는 대부분 사기예요. 사기라고? 너 정말 못됐다. 남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프니?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허무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재훈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집까지 담보로 잡히시겠다고 하세요. 뭐라고요? 3억을 투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현금이 없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었어요. 시댁은 그 집이 전부인데 그걸 담보로 투자한다니요.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집을 담보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이년아, 네가 뭔데 내 일에 간섭이야? 니는 빠져. 그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5장, 사라진 사람들. 한 달 후 재훈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큰일 났어요. 지혜랑 장인어른이 사라졌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투자금도 다 가져가고요.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혜진아, 어떡하지? 3억이 다 날아갔어. 집도 은행에서 가져간다고 하고. 그제야 제 말을 들으셨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말을 들을 걸 그랬구나. 정말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재훈 씨도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형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혜진아, 미안하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집이라도 지켜야겠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께서 제게 무릎을 꿇으시다니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도 그런 큰 돈은 없어요. 어머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갚으셔야죠. 뭐라고? 은행 빚은 어머님이 직접 갚으셔야 해요. 저는 생활비 정도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날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6장, 그 후 1년. 1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반찬 파는 일을 시작하셨고, 재훈 씨는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해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계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시어머니께 소식을 알려드리러 마트로 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을 닦으시며 저를 보셨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계시는데 오히려 더 정겹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야? 아기가 생겼어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정말, 아이고, 좋은 일이네. 몸 조심해야 해. 그러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예전에 차갑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했어요. 혜진아, 그때 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정말 바보같이 굴었어. 시어머니께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주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똑똑하고 현명하게 자라라고 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이 할머니보다 훨씬 현명했어. 기죽지 말고 내 엄마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네. 네,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는 이런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